자, hello everyone. 현욱쌤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이렇게 영상을 준비한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약간 개념 보강,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선생님이 오랫동안 우리 SAT Math를 가르치면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힘들어하고 그리고 어려워했던 그런 이제 category, 우리 math에서 나오는 캐테고리들을 조금 정리를 해가지고 short lesson 타입으로 이렇게 이제 수업을 준비를 해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좀 짧은 영상들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전달을 할게요. 일단은 잠깐 화면 공유를 할게요. 화면 공유가 자, 되었네요. 네. 자, 우리의 첫 번째 레슨은 SAT Math 개념 정리, Statistics, Sample and Survey. 자, 우리 Sample and Survey. 이 캐테고리가 아직도 뭔지 모르는 친구들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시험 문제에서 무조건 한 한두 문제 정도 나오지 않나. 특히 이제 섹션 4에서 나오는 유형의 문제예요. 일단은 이 statistics가 정말 가장 많이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영어예요, 거의. 이제 reading comprehension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계산에 의존한다기보다는 이제 데이터 애널리시스를 통해 가지고 답을 도출하는 그런 식의 문제가 될 거예요. 자,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공식이 있고 결국에는 똑같은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 패턴을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statistics가 뭔지. 자, statistics는 it's all about the data. 자, 여러분들 데이터라는 걸 이렇게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즉, 우리가 정보나 뭐 이렇게 information 이런 것들을 다 모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데이터가 되는 거고 이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그거에 대한 어, analysis를 하는 게 이제 우리 statistics가 되는 거겠죠. So, 우리의 이 데이터 컬렉션을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How do we collect data? 이제 대표적인 유형이 그리고 또 우리 SAT에서 매번 나오는 유형이 결국 survey가 될 거예요. survey. 뭐 호구 조사 아니면은 이제 뭐 조사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몇 가지 term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고 한번 볼게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term이 음, we have we have a term called population and we have a term called sample. 자, 여기서 일단은 잠깐 멈춰 있어 볼게요. 자, 우리 population 결국 전체 인구를 얘기를 하는 거고 sample이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좀 뭔가 여러 가지 그 population 전체 인구에서 조금 우리가 selected 한 few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survey를 왜 하느냐? 여러분들 일단은 survey 하는 example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현실적으로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survey?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뭐 end of class에 뭐 수업이 어땠는지 그거에 대한 선생님이 이제 survey를 구한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제 survey에 응하고 하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대상으로 이제 survey를 돌리는 거 사실 한 수업 한 반에 뭐 많으면 20명, 30명 정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20명, 30명 돌리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 survey 전 2, 30명을 다 한다는 게. 하지만 만약에 우리의 population이 뭐 몇천 명이 넘는다. 뭐 10만 명이 넘는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찾아가지고 그걸 다 survey 하느냐 이거예요. 그쵸? 좀 뭔가 efficiency가 많이 떨어지는 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샘플링을 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몇몇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전체 population의 representative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샘플이 된다고 보면 돼요. 선생님이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때 약간 이런 방식을 써요. 여기다 밑에다 그려볼게요. Let's say we have a water tank. We have a water tank. And 물고기가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이 동그라미들 다 물고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물고기들이 엄청 많은데 뭐 예를 들어서 그냥 1밀리언 피쉬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여기 탱크 안에 있는 뭐 물고기의 사이즈를 알고 싶어. 약간 대충 한 요 정도에서 요 정도가 되겠다. 평균 사이즈가 어느 정도가 되려나. 그걸 우리가 1밀리언 피쉬를 한 마리 한 마리씩 다 잡아가지고 그 길이를 잴 수 있는 능력도 없을 거고, 그리고 할 수 있다고 해도 시간이 엄청 소비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몇몇 물고기들만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population은 all fish in the tank가 되겠죠. 그쵸? 그리고 우리 샘플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샘플은 selected fish가 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체는 다 확보할 수는 없지만 몇몇의 피쉬를 셀렉트 해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generalize 어, for the whole population. 즉, 우리 여기 이 generalize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 population이 뭐 어떻게 뭐 여기서 이제 fish tank가 나왔으니까요. 아, 한 이 정도쯤은 되겠다. 크기가 평균이 이 정도쯤은 되겠다라는 거를 우리가 어느 정도 generalize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의 샘플링 메소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How do we select samples? How do we select them?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 들어갑니다. 첫 번째 뭐냐면은 우리는 랜덤하게 셀렉트 해야 돼요. 자, 우리 서베이 그리고 샘플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 귀찮아. 그냥 나 이쪽에서만 찾을래. 라고 한다면은 그냥 뭔가 이쪽에 있는 뭐 이쪽 그 오렌지 동그라미 있는 물고기들이 더 이렇게 뭐 먹이를 많이 먹어가지고 더 크기가 클 수도 있고, 즉 우리가 랜덤하게 셀렉트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셀렉트한 게 전체 탱크에 있는 population 사이즈를 mean 사이즈를 average 사이즈를 generalize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정말 샘플링을 제대로 하고 싶다고는 뭐 여기서도 한 마리 뽑고 여기서도 한 마리 뽑고 여기서 한 마리 뽑고 뭐 이렇게 랜덤하게 뽑는 게 좋겠죠. 자, 다시 한번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서만 찾는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거를 또 부르는 term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we call it biased. 자, 우리 vocab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배워봤겠죠. biased라고 하면 뭐 한쪽으로 치우쳐진, 편견이 있는 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쵸? 즉, 어떻게 보면은 우리한테 정말 객관적인 정보를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쵸? 만약에 우리가 그냥 이 지역에 있는 물고기들만 알고 싶어 라고 한다면 더 이상 바이어스한 게 되진 않겠죠. 그쵸? 왜냐면 우리의 population 사이즈는 이쪽으로 한정을 해버렸고요. 맞죠? 그래서 더 이상 바이어스는 아니지만 만약에 every fish, all fish in the tank에 대한
우리가 샘플링을 하는 거였다면은 이 오렌지 부분만 셀렉트를 했다면은 우리의 bias result가 되고 we cannot generalize from the results that we get. 자, 두 번째.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The more, the better. 자, 우리가 이 결과라는 게 자, 사실 이 딱 두 가지만 집중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자, 이 두 가지가 우리한테 reliable study가 된다거나 아니면 results가 된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실 랜덤한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샘플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그거에 대한 정보가 더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더 우리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샘플 사이즈를 그냥 여기서 열 마리만 선택할래 라고 한 거에 대한 리조트랑 그래 10마리는 너무 적은 것 같아. 우리 한 100마리 셀렉트 하자. 그러면은 그 100마리 셀렉트한 게 우리한테 더 accurate하고 그리고 reliable한 리조트를 준다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또 따라오는 terminology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세 개 다 연관성이 있다는 걸 보여줄 거예요. sample size, margin of error, 그리고 자,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는 샘플 사이즈가 크면 커질수록 더 reliable한 리조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커졌을 경우랑 작아졌을 경우라고 이렇게 선생님이 딱 표시를 해볼게요. 자, margin of error이라고 하면은 우리 오차 범위가 돼요. 오차 범위. 즉, 예를 들어서 다시 피시탱크로 돌아갈게요. 우리 이제 물고기의 크기가 뭐 예를 들어서 7.2mm라는 우리 샘플 사이즈를 통해서 평균 길이가 7.2mm라는 게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옆에 달라붙는 게 플러스 or 마이너스 뭐 0.5mm of margin of error. 즉 결국에는 우리 6.7mm랑 7.7mm 사이 안에 평균이 들어올 것 같다라는 결국 이제 우리 오차 범위를 셀렉트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의 오차 범위는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즉, 틀릴 수 있는 범위가 줄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죠? 우리 샘플 사이즈를 키우면 되겠죠? 결국 우리의 오차 범위는 샘플 사이즈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떨어지게 돼 있어요. 맞죠? 오차 범위가 더 줄어들어야 되겠죠? 왜냐면은 정보가 더 많고 틀릴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들어야 되니까. 그럼 만약에 샘플 사이즈가 적어진다. 그럼 우리 margin error는 올라가야 되겠죠. 그렇죠? 자, confidence level. 자, 나는 이거에 대한 confidence, 확실성이 있어 라는 것. 나는 99% 확신해. 여기 안에 이 range 안에 전체적인 population의 average가 들어갈 거야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우리의 confidence level. 확실해. 나는 할 수 있어. 아니, 나는 이렇게 생각해. 확실성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게 우리 confidence level. 자,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confidence level은 당연히 올라가야 되겠죠. 정보가 많으니까 나는 더 많은 걸 알고 있으니까 더 확실하겠죠. 반대로 우리 샘플 사이즈가 줄어들면은 우리 confidence level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고의 샘플링을 마무리해 가고 있어요.
자, 몇 가지만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선생님이 포인트를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는 we must be objective. 객관적이어야 돼요. 우리 리저트를 보고 추측성 말을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This means we can't make assumptions. No assumption. 자, 뒤에 영상 뒤에 선생님이 문제들을 좀 풀 건데 이거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더 이제 문제를 풀면서 될 것 같아요. 즉,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리저트에 대해서 우린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고 이걸 통해서 추측성인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generalization이랑 assumption이랑 다르게 봐야 돼요. 우리의 정보는 이 정도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assumption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 탱크에 있는 물고기들이 밥을 더 많이 먹었을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리서트를 보고 예를 들어서 그냥 와일드 우리 이제 야생에서 발견된 물고기들의 평균 크기가 6.5mm였다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근데 우리 탱크 안에 있는 물고기들은 평균이 뭐 거의 7.2에 가깝죠. 그래서 그 리서트를 보고 우리가 어썸션을 야생에 있는 물고기들보다 얘네들은 더 많이 먹었을 거다라는 것을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객관성의 being objective 한 거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거는 avoid extremes. 자, 우리의 extreme들을 피하라는 거예요. 즉, 우리 스태티스틱스에서 정말 위험한 것들이 100%랑 0%라는 거예요. must be, should be 이런 단어들이나 뭐 100% 이런 것들. 모든 가능성을 생각을 해야 되고 사실 우리 이제 100%라는 것은 스태티스틱스에 거의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특히 이번에 코로나 있으면서 어, 그걸 좀 이렇게 캐치했을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보면은 우리 핸드 세니타이저 쓰잖아요. 그쵸? 세정제. 그거를 쓰는데 거기 보면은 kills bacteria 99.9% 이렇게 뭐 써놓더라고요. 그쵸? 자, 그럼 99.9%인데 굳이 그렇게 써야 되냐? 그냥 100% 쓰고 마무리하면 안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냥 어떤 정말 크레이지한 커스터머가 자기가 손세정제 써보고 그리고 뭐 마이크로스코프를 구해가지고 백테리아 있는지 확인을 했는데 하나가 있었네? 라고 한다면 더 이상 그 100%는 유효하지가 않게 되죠. And you could probably be sued for that, right? So we want to try to avoid extremes whenever we're talking about uh, statistics. So I have some problems that we can solve together. 몇몇 문제들이 있어요. 이렇게 선생님이 여러 문제들을 준비를 했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it says a writer for a high school newspaper is conducting a survey to estimate the number of students that will vote for a particular candidate in upcoming student government election. All students at the high school are eligible to vote in the election, and the writer decides to select a sample of students to take the survey. Which of the following sampling methods is most likely to provide valid results? So we need a valid result, so a reliable results. First of all, we have to find what our population is. So all students at the high school. 모든 학생들이. 그리고 학생 선거에서 뭐 누가 일렉트를 받을지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서베이를 하는 거니까 한번 우리 answer 옵션들을 봅시다. Okay, so every fifth student to enter into the library. 자, 아니겠죠? 우리 도서관으로 가는 학생들은 거의 특정 학생들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bias result가 되겠죠. 그렇죠? So A는 안 되고. 자, every fifth student to arrive at school at one morning. 자, 이거는 충분히 reliable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등교를 할 때 확인을 하는 거죠. Every fifth senior to arrive at the school at one morning. So no, seniors cannot be. 우리는 모든 학생이었죠. Every fifth student to enter to school stadium for a football game. No, right? Not every student watch football game. So our answer should be B. 모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고 그거를 이제 우리가 랜덤하게 셀렉트 할 수 있는 answer를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자, 다음 문제가 이제 우리 objectiveness랑 관련되어 있는 문제예요. 한번 풀어볼게요. So it says for a finale of a TV show, viewers could use either social media or text message to vote for their favorite of two contestants. The contestant receiving more than 50% of the vote won. An estimated of 10% of viewers voted and 30% of votes were cast on social media. So contestant 2 earns 70% of votes cast using social media and 40% of votes cast on the text message. Based on this information, which of the following is an accurate conclusion? Okay, so 여기서 보면은 뭐 contestant 2에 대한 얘기밖에 없네요. 뭐 contestant 1에 대한 얘기는 없지만 이제 그 2번 참가자는 소셜 미디어 SNS로 70%를 받고 40%는 뭐 텍스트 메시지로 받았다라는 거에 대한 정보가 주어져 있어요. 자, let's see in a way that we can be objective. If all viewers had voted, contestant 2 would have won. 자, 이거는 추측성이죠. We can't make assumptions, right? 만약에 모든 시청자들이 voting을 했다면은 이거는 우리 statistics에서 assumption에 해당하는 거라서 우리는 제외를 시켜야 돼요. Viewers voting by social media were likely to be younger than the viewers voting by text message. 물론 우리는 어느 정도 가정을 할 수가 있어요. SNS를 하는 게 더 젊은 층의 사람일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statistics 관점에서는 더 젊은 이들일 거야라고 할 수는 없겠죠. If all viewers who voted by social media instead of text message, contestant 2 would have won. So no. 이것도 우리는 추측성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것들 위주로 확인을 해야 돼요. Lastly, viewers voting by social media were more likely to prefer contestant 2 than were viewers voting by text message. 맞죠? 그쵸? 70%는 SNS로 했고 40%는 텍스트 메시지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객관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대한 어널리시스를 한 거예요.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The members of City Council wanted to assess the opinions of all city residents. So that's our population, right? About converting an open field into a dog park. The council surveyed a sample of 500 city residents who own dogs. So that was our sample. The survey showed that the majority of those sampled were in favor of the dog park. Which of the following is true about the city council survey? So 여러분들 이미 문제를 읽으면서 문제점을 확인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전체 타운에 대한 시티에 대한 레지던스 대상으로 우리가 서베이를 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샘플링을 어떻게 했죠? 강아지를 오닝하는 시티 레지던트 한테만 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in favor 하겠죠. 그쵸? 그래서 이미 문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D가 문제가 되겠네요. 그쵸? 왜냐면 it's biased. It is not the representative of all city residents. 네, 봅시다.
우리 이 문제랑 이 문제 풀어보고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다 풀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대신에 선생님이 답지는 따로 전달해 줄게요. 자, 10번 한번 풀어볼게요. To determine whether residents of community would vote in favor of ballot proposal to use $100,000 of local taxes for additional playground equipment at community park. Jennifer surveyed 60 adults visiting the park with their children during the 1 week in June. She found that 45 of the survey reported that they would vote in favor of a proposal. Which of the following statements must be true? So, 여러분들 여기서도 이제 또 뭐가 문제가 됐을까요? 일단은 우리는 전체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서베이를 해야 되는데 한 날 좋은 날에 아이들이랑 같이 간 부모, 어른들한테만 우리가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우리 바이어스가 되는 문제가 되겠죠. So our sampling method is flawed and may produce biased results. 이렇게 되겠네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우리 일단은 margin of error도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 extreme, avoiding extreme에 관련된 문제도 같이 나오는 부분이라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An ecologist selected a random sample of 30 prairie dogs from a colony and found that the mean mass of the prairie dogs in sample was 0.94 kilograms, with an associated margin of 0.12 kilogram. Which of the following is the best interpretation of the ecologist's findings? So 일단은 우리가 30마리를 조사를 했어요. 30마리를 조사를 했고 평균이 0.94이 나왔고 그거에 대한 margin of error는 0.12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일단 우리 0.82부터 우리 1.06 kg 즉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전체 컬러니에 있는 프레리 덕스를 민을 한다면은 그 민은 뭐 여기 안에 들어갈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So let's see. All prairie dogs in the sample have a mass between 자, 일단은 extreme 하죠. 문제가 되고 뭐 이거보다 더 클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Most prairie dogs in the colony have a mass between 0.82 and 1.06. So no. 자, 우리의 margin of error는 우리 강한 이 prairie dogs들의 무게가 여기 안에 전체 무게가 이렇게 들어갈 거다라는 게 얘기가 아니라 margin of error는 뭐였었어요? 우리 mean mass, 즉 평균 무게에 대한 margin of error였어요. 그래서 일단은 A랑 B는 절대 되지 않을 거예요. 자, any mass between 0.82 and 1.06 is a plausible value for mean mass of prairie dogs in the sample. 자, 샘플 여기가 사실 문제가 되죠, 그렇죠? 우리 샘플 자체는 정확히 0.94가 나왔다는 거고, margin of error는 우리 전체 컬러니를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이 정도 나올 것 같다라는 거기 때문에 C도 될 수가 없는 거고, 즉 우리 컬러니 D가 된다 이겁니다. 자, plausible value 정말 plausible이라는 단어 statistics에서 좋아하는 단어예요. So avoiding the extreme까지 하고 우리 margin of error까지 같이 다뤘던 것 같아요. 오케이. So 이렇게 몇몇 문제들 풀어봤는데 몇 개 스킵을 했어요. 자, 이 스킵한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고 그리고 선생님이 보낸 답안지랑 같이 맞는지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다음 다음 short lesson으로 찾아뵙겠습니다.